제1화 성안고에 보이지 않는 법. 성안고등학교에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불문율이 있었다. 교칙은 종이 위에 박제된 활자였고 진짜 법은 복도를 활보하는 아이들의 걸음걸이와 눈빛 속에서 살아 숨쉬었다. 대한민국 학업 성취도 평가 최상위권, 명문대 진학률 수십 %, 숫자로 증명되는 화려한 영성 뒤편에는 석은 물처럼 고여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들만의 왕국이 있었다. 점심시간의 교실은 언제나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급식을 먹는 아이들과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로 나뉘는 시간. 이유는 간단했다. 식당으로 가는 길목, 중앙 계단을 통과하려면 통행세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성안고의 왕, 황철민과 그의 무리 크라운 이정한 법이었다. 오늘의 희생양은 이 학년 5반이 영수였다. 그는 어제 새로 산 운동화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 크라운의 2인자, 강태수가 영수의 책상 앞에 섰다. 반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다. 소설책을 읽던 아이는 책 속에 얼굴을 묻었고 수학 문제를 풀던 아이는 샤프심을 부러뜨렸다. 모두가 이 연극의 관객이었지만 누구도 무대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았다. 영수야, 신발 예쁘다. 얼마 줬냐? 강태수의 목소리는 끈적끈적한 꿀 같았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독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영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냥 인터넷으로 싸게 샀어. 그래, 야, 근데 형들이 요즘 돈이 좀 없다. 좋은 신발도 신었으니 좋은 일 한번 해야지. 안 그래? 강요와 부탁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말투.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거절하면 폭력이, 수락하면 빈곤이 기다릴 뿐이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다. 지폐 몇 장이 강태수의 손으로 건너갔다. 강태수는 지폐를 가볍게 흔들어 보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영수는 착해. 맛있게 먹을게. 그가 돌아서자 교실을 짓누르던 공기가 비로소 희미하게 풀렸다. 아이들은 다시 소설책을 펼치고 부러진 샤프심을 갈았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 성안고에서는 이것이 일상이었다. 그 모든 풍경을 이진우는 창가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마주치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교실의 작은 왕국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아이들의 표정, 공기의 흐름, 권력의 무게를 그는 묵묵히 담아내고 있었다. 진우의 책상 위에는 국사 교과서와 함께 두꺼운 파일철이 하나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는 그가 수년간 모으고 정리한 자료들이 빼곡했다. 20해 전 가상의 대륙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전쟁의 기록, 이름 없는 이들이 모여 거대한 독재에 맞서 싸웠던 성공과 실패의 대서사시. 진우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교문이 마치 성벽처럼 학교를 감싸고 있었다. 저건 단순한 학교가 아니다. 성이다. 그리고 성 안에는 왕과 귀족,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백성이 존재한다. 교과서 속의 역사는 1000년 전에 멈춰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설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교실. 강태수에게 돈을 빼앗긴 영수가 그제야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자기 책상 서랍에서 초코빵 하나를 꺼내 영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교실을 나섰다. 위로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관찰자의 기록이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전쟁의 첫 번째 포성이었다. 성안고에 보이지 않는 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처음으로 새겨진 순간이었다. 제2화, 왕관을 쓴 자들, 크라운. 크라운은 단순한 일진 무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이었고 기업이었으며 국가였다. 정점에는 황철민이 있었다. 그는 폭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부리는 법을 알았다. 그의 옆에는 행동대장 강태수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고 교묘한 논리로 아이들의 돈을 갈취하는 박주영이 자금책을 맡았다. 학교의 모든 정보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서기훈의 귀로 모였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완벽한 통치 체제였다. 그들의 성체는 본관과 별관을 잇는 낡은 구름다리 위,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학생 휴게실이었다. 먼지 쌓인 소파와 삐걱거리는 탁자. 그곳은 성안고의 유일한 치외법권지대였다. 선생님들조차 그곳을 아이들만의 공간이라는 미명하에 외면했다. 오늘도 휴게실 소파에는 크라운의 핵심 멤버들이 모여 있었다. 박주영이 오늘 거둬들인 세금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번 달 목표액까지 30만 원 정도 부족한데 다음 주에 신상 패딩 나온다는 거 알지? 슬슬 겨울 준비해야지. 강태수가 소파에 등을 기대며 귀찮다는 듯 대꾸했다. 아, 귀찮게. 그냥 1학년 애들 몇 명 잡아서 삥 뜯으면 되잖아. 무식하게 힘만 쓰지 마. 요즘 애들은 바로 부모님한테 이른다고.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 박주영의 말에 구석에서 조용히 핸드폰 게임을 하던 황철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또래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깊었다. 다음 주 월요일, 두발 규정 단속이다. 학생부장이 직접 교문 앞에 설 거야. 그 한마디에 휴게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정보책 서기훈이 입을 열었다. 벌점 높은 애들 명단은 내가 어제 학생부실에서 확인해뒀어. 특히 1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황철민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됐네. 태수, 넌 교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걸리는 놈들 명단만 체크해. 주영이 넌 걔들한테 접근해서 벌점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상담비를 좀 받고 깔끔하게 처리해. 단몇 마디의 대화로 새로운 착취 시스템이 설계되었다. 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고 도움과 상담이라는 교묘한 이름 아래 합법적인 갈취가 이루어질 터였다. 그들은 더 이상 주먹만 쓰는 동네 양아치가 아니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지배자들이었다. 같은 시각 이진우는 학교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컴퓨터 한 대가 켜져 있었다. 화면에는 오래된 게임 커뮤니티 게시글들이 빼곡했다. 20해 전 DK라는 이름의 거대 길드가 어떻게 서버를 장악했는지에 대한 분석글이었다. 그들은 사냥터를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게임의 시스템 자체를 이용했다.
공성전의 규칙, 아이템 강화 확률, 심지어 유저들 간의 심리까지 파고들어 자신들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유지했다. 진우는 글을 읽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똑같아. 사냥터 통제는 중앙 계단의 통행새와 같았다. 공성전 규칙의 이용은 교칙의 허점을 파고드는 크라운의 방식과 닮아 있었다. DK 길드, 용기사단, 그리고 왕관을 쓴 자들, 크라운. 이름과 시대, 공간만 다를 뿐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다. 진우는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게시글을 클릭했다. 바츠 해방 전쟁의 시작, 단 한 유저의 외침. 게시글에는 통제구역에서 억울하게 죽은 한 유저가 전체 채팅창에 남긴 짧은 절규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 외침은 처음에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지만 이내 수많은 사람의 분노를 깨우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공을 차고 있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풍경. 하지만 저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과 침묵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저 탑을 무너뜨리려면, 그리고 새로운 탑을 쌓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파일처를 펼쳤다. 바츠 해방 전쟁의 연표와 주요 인물, 핵심 전략을 정리해놓은 페이지였다. 총사령관 RS. 그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낼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진우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시작한 최초의 혁명가였다. 왕관을 쓴 자들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제 조용한 파열음을 내며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제3화, 핏빛으로 물든 졸업 앨범. 성안고의 3학년들에게 졸업 앨범은 단순한 추억 모음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지긋지긋한 성을 떠난다는 증표이자 지난 3년간의 생존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만드는 졸업 앨범 위원회는 크라운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다. 인쇄비, 촬영비 등 큰돈이 오가는 곳에는 언제나 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올해 위원장을 맡은 것은 3학년 7반이 김민준이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말이 없는 조용한 학생. 그는 최고의 앨범을 만들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고 저렴한 인쇄소를 발품 팔아 찾아다녔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앨범의 질을 높일 생각에 며칠 밤을 새우기도 했다. 그의 노력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사건은 졸업 앨범 최종 시안이 나오던 날 터졌다. 방과 후 인쇄소로 향하던 민준의 앞을 황철민과 강태수가 막아섰다. 황철민은 민준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쌌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민준아, 고생이 많다. 앨범 예쁘게 잘 나왔더라. 근데 말이야, 우리 크라운 애들이 3년 동안 학교를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냐. 졸업 앨범에 우리 지분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 학교를 지킨다는 말은 학교를 지배한다는 말의 동의어였다. 민준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위원회 공금의 절반을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상납하라는 의미였다. 그건 안 돼. 이 돈은 전부 앨범 만드는 데 쓰기로 약속된 돈이야. 단 한 푼도 다른 곳에 쓸 수 없어. 민준은 용기를 냈다. 그의 뒤에는 3년간의 추억을 기다리는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 무게가 두려움보다 더 크다고 믿었다. 그러나 성안고에서 신념은 가장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다. 안 된다고. 황철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강태수를 향해 고갯짓을 했다. 그것으로 모든 대화는 끝이었다. 다음 날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김민준이 학교 뒤편 공터에서 발견되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팔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짓밟힌 상태였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에는 피로 물든 졸업 앨범 시안이 찢어진 채 들려 있었다고 했다. 전치 8주,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중상이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크라운의 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렸고 졸업을 앞둔 3학년들은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학교의 대응은 신속했다. 교감은 전교생 조회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가해 학생들은 현재 조사 중이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그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사건은 피해 학생의 부주의로 인한 낙상사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과 함께 서둘러 CCTV에 없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변명이 뒤따랐다. 이진우는 그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봤다. 그는 병원에 실려가는 민준의 찢어진 교복을 보았고 조회 시간 내내 뻔뻔하게 서 있는 황철민과 강태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수백 명의 눈동자를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바츠 해방 전쟁의 한 페이지가 스쳐 지나갔다. 서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학살 사건. DK 길드에 저항하던 작은 길드 하나가 본보기로 처참하게 무너졌던 날. 수많은 유저가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누구도 감히 그들을 돕지 못했다. 공포는 연대보다 강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그 창극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고.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그는 관찰자였다. 역사를 공부하고 현실을 분석하는 방관자. 그러나 피로 물든 졸업 앨범은 더 이상 관망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현실이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파일철 가장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성알력 원년, 김민준 피습 사건. 우리의 전쟁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제4화, 침묵하는 교실, 눈 감은 어른들. 김민준이 사라진 3학년 7반 교실은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다. 그의 책상은 주인을 잃고 텅 비어 있었고 그 위에는 친구들이 놓아둔 작은 위로의 쪽지들만이 먼지처럼 쌓여갔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다. 복도를 지나는 크라운 무리의 발소리에 움찔했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침묵을 공유했다. 그 침묵은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소리 없는 합창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아침 조회 시간 단 한 번 민준의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이는 집안 사정으로 당분간 학교에 나오기 어렵게 됐다. 너희는 동요하지 말고 곧 있을 기말고사 준비에만 집중하도록. 이상, 집안 사정이라는 네 글자는 진실을 덮어버리는 편리한 관뚜껑이었다. 아이들은 그 안에 담긴 끔찍한 진실을 알았지만 누구도 뚜껑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질문하는 아이는 없었다. 그렇게 김민주는 교실에서 그리고 학교의 공식적인 기록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다. 어른들의 침묵은 더욱 조직적이고 교활했다. 민준의 부모님이 학교를 찾아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학생 주임은 요즘 애들 싸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때랑은 다릅니다. 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교감은 학교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며 은밀하게 회유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싸움. 결국 민준의 부모님은 거대한 학교라는 성벽 앞에서 무력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침묵하는 친구들과 눈감은 어른들.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한 개인의 진실을 집어삼키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정의는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낡은 단어였다. 현실의 학교는 거대한 정글이었고 약자는 그저 포식자의 먹이가 될 뿐이었다. 며칠 뒤 민준의 친구 하나가 용기를 내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사건의 전말과 학교의 비겁한 대응을 고발하는 글이었다. 그러나 그 글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크라운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수십 개의 익명 아이디가 나타나 글쓴이가 사실 민준이를 괴롭히던 주동자다. 돈 문제로 자기들끼리 싸운 것이라는 거짓 댓글을 달았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사람들은 진실을 파고들기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요즘 애들 무섭다. 맞을 짓 했으니 맞았겠지라는 비난이 피해자와 용기 낸 친구에게 화살처럼 쏟아졌다. 세상은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었다. 진우는 사늘하게 식어가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깨달았다.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른도 세상도. 이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국 성 안의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역사서 코너가 아닌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20해 전이 전쟁 기록을 다시 열었다. DK 길드의 학살 사건 이후 서버의 여론 역시 비슷했다. 게임에서 죽는 게 뭐 대수냐, 약한 게 죄다. 그러나 그 차가운 냉소 속에서 RS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유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귓속말과 쪽지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외침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던지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당신도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꿀 수 있다고. 진우는 깨달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공허한 외침이 아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는 작은 용기다. 침묵하는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갈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는 자신의 파일철, 바츠 해방연합 주요 인물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쳤다. 박태산, 2학년 3반, 별명, 외로운 늑대. 전쟁에는 총사령관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적진에 뛰어들 용맹한 전사가 필요했다. 진우의 혁명은 이제 첫 번째 동료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참이었다. 제5화, 세상에 닿지 못한 절교. 김민준의 친구가 올렸던 고발글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삭제되었다. 글쓴이의 신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크라운의 협박과 조롱을 견디지 못한 그는 결국 스스로 꼬리를 내렸다. 화면 너머의 세상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고 익명의 군중은 진실보다 가십에 목말라 있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용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진우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세상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 도와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환상이었다. 외부의 구원자는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이 성벽 안에서 스스로 싸워야만 한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파일철을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2학년 3반을 향하고 있었다. 첫 번째 동료를 찾기 위해서였다. 3반 교실은 5반과 다르게 소란스러웠다. 아이들이 복도까지 나와 떠들고 있었지만 교실 맨 뒷자리 창가, 그곳만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박태산, 1학년 때부터 압도적인 싸움 실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않고 홀로 맴도는 아이. 아이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은근히 무시했다. 크라운조차 그를 섣불리 건드리지 않았지만 동시에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늑대와 같았다. 진우가 다가서자 태산의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태산은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진우는 그의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박태산, 태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잠이 덜 깬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진우를 잠시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엎드리려 했다. 전교에서 손꼽히는 모범생과 자신은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너도 크라운이 마음에 안 들지? 진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태산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눈에 흥미인지 혹은 귀찮음인지 모를 감정이 어렸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싸우자. 걔들이랑. 미쳤냐? 태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너 같은 범생이가 뭘로 싸우게? 교과서로 머리라도 내려치게. 전쟁은 머리로 하는 거야. 주먹은 그 다음이고. 진우는 태산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김민준이 당했어. 다음은 누가 될까? 어쩌면 네가 될 수도 있고. 난 안 당해.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아무리 네가 잘 싸워도 걔들은 조직이야. 네가 주먹 한 번 휘두를 때 걔들은 10번이 함정을 파놓을걸. 진우의 말은 태산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혼자서 수많은 싸움을 이겨왔지만 늘 상처투성이었고 고립되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성벽을 부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작전이라는 게 뭔데? 태산이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을 던졌다. 바츠 해방 전쟁, 알아. 진우의 뜬금없는 물음에 태산은 미간을 찌푸렸다. 개인 이야기라도 하자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농담을 하고 있지 않았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야. 수십만 명이 힘을 합쳐서 거대한 독재를 무너뜨린 전쟁. 난 그 역사를 전부 기록해놨어. 그들의 전략, 그들의 실수, 그리고 승리의 방식까지. 그걸 이 학교에서 그대로 재현할 거야. 태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진우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몽상가의 헛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설계하는 설계자의 자신감 같은 것이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너의 힘이 필요해. 연합의 선봉에 서줄 사람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력. 그게 바로 너야.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설득은 무의미했다. 선택은 이제 태산의 몫이었다. 오늘 방과 후 별관 뒤 창고로 와. 나의 전쟁에 동참하고 싶다면. 진우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교실로 돌아갔다. 홀로 남은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여전히 크라운 무리가 1학년들을 세워놓고 웃고 떠들고 있었다. 늘 봐오던 풍경. 하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지독하게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제6화. 그날 나는 전쟁을 결심했다. 이진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박태산이 올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현실은 게임과 달랐다. 동료를 모으는 일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신뢰를 얻어야 했다. 어쩌면 자신은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른다. 방과 후 진우는 약속 장소인 별관 뒤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아이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후미진 곳이었다. 낡은 철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고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는 창고 구석에 자리를 잡고 가방에서 파일철을 꺼냈다. 성안고 해방연합행동 강령 초안이라고 적힌 페이지를 펼쳤다. 1. 우리는 폭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3. 우리의 목표는 크라운의 해체이며 새로운 권력이 되지 않는다. 어설프고 이상적인 구호들이었지만 이것은 진우의 진심이었다. 그는 또 다른 크라운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저물어 창고 안으로 희미한 조항빛이 스며들 때쯤 굳게 닫혔던 철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앞에는 박태산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진우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는데. 태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체념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동료, 외로운 늑대가 연합의 깃발 아래 합류한 순간이었다. 일단은 기다려야 해. 기다려. 지금 당장 황철민한테 가서 박살을 내자는 게 아니고 전쟁은 명분 싸움이야.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그냥 불량 학생들의 패싸움이 될 뿐이야. 모든 학생이 크라운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가 우리가 움직일 때야. 진우는 파일철의 다른 페이지를 펼쳐 태산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성안고의 세력도가 그려져 있었다. 크라운의 핵심 멤버,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 다수의 방관자 그룹, 그리고 소수의 피해자 그룹. 봐, 지금 우린 딱 2명이야. 이 거대한 성벽에 계란 2개를 던지는 것과 같아. 계란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성벽 자체에 금이 가게 만들어야 해. 태산은 복잡한 도표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싸움은 그냥 주먹을 휘두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눈앞에 범생이는 전쟁이라도 치를 것처럼 판을 짜고 있었다.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신뢰가 가기 시작했다.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놈이라면 정말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그럼 금은 어떻게 만드는데? 작은 승리가 필요해. 모두가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승리. 크라운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래야 방관자들이 우리 편에 설 가능성이 생겨. 진우는 태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는 너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너의 힘을 보여줘야 해. 그날 이후 진우는 수업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전쟁의 역사를 복기하고 학교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각 반의 권력 구조, 선생님들의 성향, 학생 회비의 흐름까지. 그의 파일철은 점점 더 두꺼워져 갔다. 박태산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히는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 대신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 구석에서 묵묵히 턱걸이를 하거나 줄넘기를 했다. 언젠가 다가올 결전에 나를 위해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는 늑대처럼. 두 사람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모두의 눈에는 여전히 공부만 하는 범생이와 외톨이 싸움꾼일 뿐이었다. 그러나 성안고의 물밑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조류가 시작되고 있었다. 20해 전 이름 없는 유저가 채팅창에 첫 저항의 메시지를 입력하며 그날 나는 전쟁을 결심했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성안고의 가장 어두운 창고 안에서 두 소년의 조용한 결의와 함께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가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었다.